파이썬에서도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내줍니다. 파이썬 보시게 되면 야 이런 게 돼? 막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파이썬에 희한한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는데 희한한 건 아니고 파이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건데 심볼 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랑 solv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개 쓰면은 그냥 한 방에 됩니다. symbolic math 이렇게 symbolic math, symbolic pi에서 이제 symbolic math라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인데 이걸 쓰게 되면은 아주 쉽게 웬만한 대수학은 기호로 풀 수 있어요. 기호 수학으로 풀 수 있어요. 기호 수학으로 그냥 풀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mport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용어는 여기 from sympy, import, symbol, solve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sy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부터 symbol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하고 solve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러네 그 함수를 불러와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 요 지금 표현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표현은 파이썬의 표현입니다. 그 뒤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다음 말씀드린 대로 심파이를 가지고 symbolic math를 쓰는 심파이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 야 미분이랑 적분인데 이제 느낌 오셨습니까? 아 이래서 이게 쉬워가지고 미분이랑 적분이 쉬워서 파이썬을 쓰는구나. 내가 얼핏 들으니까 머신러닝에서 딥러닝 하려고 그러면 미분 많이 쓴다 그러는데 적분도 쓰고 그래서 근데 프로그램 짜면은 그거 어렵다는데 벌써 파이썬에서는 심파이를 쓰시게 되면 다 되는 거죠. 심파이를 쓰려면 파이썬에 이런 또 그 몇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아나콘다의 내비게이터를 띄우라고 그러는데요.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중에. 아나콘다의 프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나콘다의 프롬프트라고 하는 화면을 그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아나콘다 프롬프트는 딱 저게 떠요. 그 뭐라 그러나요? 아나콘다 프롬프트는 그 저기 뭐야 프로그램 이렇게 콘솔 창 이렇게 화살표가 되면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되고요. PIP라고 해서 이 패키지를 가져다가 인스톨하는 그런 명령어인데 이거 외워두시면 돼요. 일단은 PIP 인스톨이라는 걸 해서 이제 numpy 아니면 이제 아나콘다인데 뭐 이건 당장 이게 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 numpy는 이제 숫자 관련되어 있는 파이썬의 전체적인 이제 라이브러리들이라서 그거랑 심파이를 저희가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행이 쫙 되고요. 나중에 이제 아나콘다 이게 한 다음에 인스톨해서 얘네들 버전을 좀 패키지 버전을 확인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어떤 패키지가 깔려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심파이로부터 심볼하고 이제 solve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불러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습니다. 심볼이라고 이제 아까는 x가 그냥 변수였잖아요. 그냥 내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x를 내가 심볼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풀어내냐면 아까 이제 다 왼쪽으로 이항한 거를 2x-6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이 x의 이퀘이션이라고 써야 돼요. 무조건 방법인데 이게 이퀘이션이라는 게 이제 이는 0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퀘이션에다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퀘이션이라고 우리가 이퀘이션을 변수화 시킨 거죠. 모든 식을 다 좌변으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solve 이퀘이션 이해되시죠? 아까 했던 저 이퀘이션이 앞서 설명드렸던 방정식이에요. 모든 방정식을 다 저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값이 나옵니다. 너무너무나 간단하고 신기하고 우리 학생들 방학 기간에 이거 배우고 있으니까 한 번씩 꼭 간단하잖아요. 우리 그 주피터 노트북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배워보고 주피터 노트북에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려도 왼쪽으로 다 옮겨놓고 옮겨 놓은 다음에 이퀘이션에 집어넣으면 다 답이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파이썬에 대한 것들인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왼쪽으로 다 옮겨 놔야 되니까 k-2에서 이제 지금은 오른쪽으로 좀 넘겨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 옮겨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퀘이션에서 구하게 되면 solve 이퀘이션, 이퀘이션을 풀어봐. 1차 다항식을 풀어봐. 그랬더니 k의 값이 탁 떨어집니다. 6으로.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2k-10은 얼마야? 이렇게 딱 물으면 5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여기도 k를 2로 나눈 건데 빼기 8을 이퀘이션이라고 놓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데는 다 이 부분들이죠. 놓고 풀어봐 이렇게 하면 되고 위에 다 말씀드린 대로 다 심볼이라고 하는 대문자 여기 대문자인 거 조심하세요. 여기 대문자입니다. 심볼이라고 하는 대문자로 k를 지정을 해놓으면은 k가 값을 척척 구해냅니다. 이제는 그 항등식의 이제 거의 뭐 마무리가 되겠네. 이게 항등식 아까는 방정식만 배웠는데 이제 항등식은 뭐냐? 이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것 이렇게 되면 돼. 이제 느낌이 오죠.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것. 그러니까 이퀄은 0이면은 뭐 우리 아까 등호가 있었는데 등호 왼쪽 오른쪽에서 이제 그 있었잖아요. 등호 왼쪽 오른쪽이 있었는데 등호 왼쪽 오른쪽이 항상 맞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2x 플러스 1, 뭐 1 플러스 2x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x 더하기 1 더하기 x 이 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고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사실 다른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항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정리하게 되면 2x 플러스 1이 되겠죠. 지금은 그냥 x 더하기 1. 예를 들면 어떤 사람으로 따지면 이거 한 사람, 두 사람, 여기 두 사람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고 여기는 어떤 세 사람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좀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이 됐었을 때는 항상 성립을 하니까 우리가 저거를 항등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돼서 양쪽에 어떤 수의 자리를 변화시켜도 계산 결과가 같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1 더하기 2x랑 다 같다는 얘기죠.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더하기 1 더하기 x가 다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교환, 서로 바꿔도 등식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교환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방정식, 항등식. 방정식. 이제야 좀 알겠다. 미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때만 참인 거가 방정식이구나. 그 다음에 참이 아니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참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특정한 값을 가질 때는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니까 어떤 값을 가져도 참인 수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좌변이랑 우변이 항상 일치하겠죠. 다음 중 방정식과 항등식을 고르세요. 1번 x 더하기 x는 2x 왼쪽 정리하니까 같죠. 항등식입니다. 2x 플러스 1은 6인데 얘는 지금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일단 특정한 x만 들어갔을 때만 저 부등식이 성립하겠죠. 저건 지금 부등식인데 x에다가 5 넣어보세요. 왼쪽이 11이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x-x는 x. 2x에서 x 빼니까 x가 돼서 같은 거고 2에다가 5 더하면 7이 되고 7이 되니까 이거는 항상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번째는 부등호잖아요. 부등식에서 이제 배울 거고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식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등식이 되려면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에는 2 더하기 5. 아까 제가 요거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그냥 제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요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많이 틀리는 부분이 되겠죠. 미지수가 없으면 방정식도 항등식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등식입니다. 등식.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은. 아까 배웠었잖아요. 2 더하기 5가 같은 건 뭐지? 7.
이렇게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미지수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뭐는 0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는 연립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미지수가 여러 개 있구나. 여러 개 있구나. 여러 개 있는 것들을 내가 묶어 놓은 거죠. 왜? 해를 구해 보려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3x 플러스 y는 2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원래 1차 방정식으로 쓴다 그러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밑에도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써서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하는데 이게 이제 풀이할 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풀이할 때는 왼쪽에다가 대부분 다 변수를 미지수를 써놓고 오른쪽은 다 상수항으로 하는 게 통상의 방법이죠. 이거 우리 풀이하는 방법 알잖아요. 이거 풀이하려면은 y를 먼저 구하는 게 편하겠네요. y를 구하려면 위에다가 2배 해서 6x 플러스 2y는 4. 만약에 x 마이너스 2y는 3. 두 개 더하면 7x는 7. 따라서 x는 1. x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6, 1, 6 곱하기 1 더하기 2y는 4. 2y는 4 빼기 6 마이너스 2.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1,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것들이죠. 말씀드린 대로 x, y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그 앞서 설명드린 연립방정식인데 여기 보면은 그 이렇게 세 개 x, y, y, z, z 마이너스 x 이렇게 그 세 개 미지수가 세 개라고 주어지면은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려면은 식은 3개 나와야 돼요.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다. 풀 수가 없죠.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3개가 안 되면 미지수 하나에 하나씩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빠른가요? 지금 나와 있는 식은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빠른가요? 저 같으면 3개를 다 더하겠어요. 그냥 보자마자 더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볼까요? x 더하기 y 더하기 g 3개 다 더하고 이게 3개를 다 그냥 왼쪽을 다 그냥 쭉 다 더하고 오른쪽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z 마이너스 x는 다 더했으니까 2 더하기 5 더하기 3는 얼마입니까? 이게 7이고 이게 10이네. 10. 근데 여기 재미나는 게 있죠. 여기서 얘가 빠져요. 재미나게도 얘가 빠져버리죠. x가. 그러면은 뭐가 남냐면은 2y 플러스 2z가 10이 남죠. 그러면 y 플러스 z는 5. 다 더했더니 결과가 얘랑 똑같은 게 나와버렸네. 다른 방식으로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비슷하게 주어지겠네요. 이제 문제를 뭐 계속해서 이제 풀어보는 것들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1.5는 문제 풀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은 뭐 그 풀이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3x 플러스 y는 2고 3x 여기는 x를 맞춰준 거죠. x를 맞춰주려면은 두 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한 거죠. 여기다가 3을 곱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아니고 이게 곱하기 3이라는 뜻입니다. 곱하기 3. x항에 두 번째 항에다 곱하기 3을 했다는 뜻이어서 구하게 되면 y가 마이너스 1이 나왔고 첫 번째 항에다 y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3x는 3이 돼서 결국에는 x도 1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파이썬에서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우리는 뭐 파이썬 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이 조금 더 단순해질 수도 있습니다. 값만 써주면 되는데 조심할 게 있죠. 파이썬의 이퀘이션은 1차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 1차, 2차 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왼쪽에 다 넘어와야 돼. 뭐뭐 느는 0 이렇게 꼭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다 넘어왔죠. 그죠? 다 넘어와야 돼요. equation 1, equation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돼? 이제 금방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주면 돼요. equation 1하고 equation 2를 풀어라. 그래서 dictionary true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좀 특이한 변수의 형태가 있어요. 그 배열의 형태가 리스트라는 것도 있고요. 튜플이라는 게 있고 딕셔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죠.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공부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새로 나온 언어인데 그 새로 나온 언어야 한 번씩 계속 찾아서 보면 되는 거죠. 뭐 그걸 어렵다고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x는 1, y는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나온 거예요. 딕셔너리 형태가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콤마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출력에서 요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상관이 없고 딕셔너리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콤마 딕셔너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파이썬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등식 이제 아까 봤던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정식 배웠었죠. 부등식은 등호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건 방정식이었는데 부등호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부등호에는 부등호니까 크거나 작거나도 있지만 같은 것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하나 부등식에서는 좀 다른 의미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고 조건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방정식에서 말하면은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개념이. 그 절대 부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그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건 방정식에서는 이제 항등식이랑 비슷하겠네요. 절대 부등식. 그 다음에 조건 부등식은 방정식에서 방정식이랑 같은 개념이 되겠네요. 조건이니까 어떤 조건에서 이 부등호가 맞다.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방정식이 그거잖아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참이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등식, 조건 부등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등식이 맞냐? 위에 보니까 x 더하기 2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조건이 되겠네. 그죠? x가 만약에 5보다 만약에 커버리면 5까지는 되지만 6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되면 그 x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x 요거는 잘못 썼습니다. x의 제곱인데요. 이 정의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실수는 모든 실수는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제일 작은 게 0이죠. 마이너스도 제곱하면은 플러스로 돼버리니까 거기다 또 5, 거기다가 5까지 더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값이 0보다 크죠. 근데 저거 금방 또 알 수 있는 거 해볼까요? 이게 x고 이게 y예요. 저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5죠. 이런 식이에요. x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더라도 y의 값이 다 위에 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왜 이런 기하학을 배우게 되냐면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직관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직관화 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얘를 샥 이렇게 기하적으로 표현을 딱 했더니 y를 보는 거니까 0보다 크냐 작냐를 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조건이죠. 조건. 이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0보다 작은 쪽이니까. 0보다 큰 쪽은 구멍 뚫어서 이 구멍 뜬 게 x2라고 하고 x1이라고 한다 그러면 해 x축을 지나가는 해가 있다고 치면은 x2보다 크고 x1보다 작고 그래야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y라고 하면은 y가 0보다 크겠죠. 여기도 y가 0보다 클 거고 이 밑은 0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부동식의 성질이 있는데 뭐 간단한 성질이죠.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성질인데요. 부동식을 할 때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면은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는 바뀌지 않는데 문제는 곱하거나 나누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곱한다는 게 이제 뭐 곱한 게 역수를 가는 거니까 나누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항상 뭐 잘 다들 많이 인지하고 계실 텐데 양수를 곱하면 그대로인데 이제 음수를 곱하면 이제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 요거만 하나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음수로 나누면 곱하거나 나누면 뭘로 음수로 나누면은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했던 말 다 이제 표로다가 하게 되면 A, X라고 하는 미지수인데 A보다 크다. 그러면은 조심할 거 있죠. 요거 이 그림 왜 그려놨겠어요? 굳이. 이것 때문에 구멍 뚫리는 거. 여기 지금 는이 없기 때문에 는이 없을 때는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 있고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렇게 구멍이 다 막혀져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조건할 때 저런 부동식 해놓은 다음에 뭐 X라는 거에 대한 조건은 이건데 또 뭐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조건은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여기는 좀 이렇게 한번 드라마틱하게 채워놓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해는 어디냐?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기억나시죠? 여기는 지금 크거나 여기는 크거나 같고 여기 작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게 여기는 등호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여기가 만약에 x라 그러면 x 이렇게 되고 여기 x가 얘는 보다 크고 여기는 크거나 작고 요 값이 여기 다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저기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방정식과 부등식 이런 것들 다 배웠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단순하지만은 않죠, 그죠? 단순하지만 않은 것들이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등식, 그 다음에 또 등식도 있고 항등식도 있고 다항식, 단항식 그리고 또 방정식 오늘 많이 느꼈을 거예요. 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방정식을 풀이할 때에 파일선을 사용하시면은 손쉽게 우리가 그 값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